자, 오늘 세미나 Weekly Supervised Neural Text Classification에 관련해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페이퍼를 패러그래프 단위로 정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자는 김도형 연구원입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뉴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줄여서 웨스트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김도형입니다. 이번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왼쪽에 실제 그 페이퍼의 그 풀 텍스트를 왼쪽에 하나하나씩 전부 다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들이 여기서는 CNN과 RNN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 스트롱 익스프레시브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의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두 가지 이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렇죠. 데이어, 그 문장의 데이어가 D 앞에 있는 Deep Neural Networks를 가리키고, 그죠? 네, 그거의 이제 장점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장점은 표현력이 풍부하다. 그죠? 네, Expressive Power, 표현력이 풍부하다, 강하다, 이런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피처 엔지니어링의 요구사항이 적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요구사항이 적다. 그러니까 비용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뭐 요구가 적으니까 비용을 이쪽 관련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피처 엔지니어링, 뭐 피처 여기서 리덕션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나요?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일반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이야기를 일반적인 다른 접근 방법들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PCA 같은 걸로 차원 축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이제 수치화시켜서 계산을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전부 다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에 속합니다. 네. 보통 딥 뉴럴 네트워크 하기 전에 이제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들이 다 거의 지금 얘기했던 피처 엔지니어링을 거쳐서 이렇게 어널리시스 하기 전에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는 그걸 하지 않는다. 그걸 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점 두 가지를 언급을 했네요.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특히나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피처를 학습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피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제 성능이 뛰어나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즉 이제 텍스트 분류 모델에다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시키려면은 음, 이제 lack of 트레이닝 데이터 부족이 이제 굉장히 큰 난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러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일반적인 그런 텍스트 데이터에다가 이제 라벨이 붙어 있는 보통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라벨이 붙어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그냥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면은 라벨이 붙어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적용시키기가 조금 곤란하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원래 기존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법이랑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해왔고요. 네, 딥 뉴럴 모델에다가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제한적인 학습 방법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음, 이제
라벨을 조금씩만 준다던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라벨을 조금씩만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특정한 정해진 폼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인포메이션이 제공된다던가, 이렇게 굉장히 어떤 연구 하나하나마다 제각기 다른 어떤 제약이 존재를 했고, 그런 것들을 리미티드 슈퍼비전 타입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장 자체가 지금 얘기한 문장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연구가 있었고, 그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그다음 위클리 슈퍼바이즈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이미 있었지만, 걔네들이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다. 네. 예, 그런 언급을 해줬네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본 논문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메소드, 아까 앞서서 세미와 위클리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 음, 이제 렉 오브 그 트레이닝 데이터 부족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음. 그런 모델을 새롭게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our method라고 하는데, 뭐 웨스트 클래스, 이 웨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수도 도큐멘트 제너레이터와 수도 도큐멘트 제너레이터와 셀프 트레이닝 모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네, 이 수도 도큐멘트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ed inform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seed information으로부터 이제 수도 라벨드 도큐먼트를 생성하는 이런 모델 메소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한 챕터를 따로 할애해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셀프 트레이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수도 도큐먼트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수도 도큐먼트, 즉 이제 실제 도큐먼트가 아니죠. 이제 수도 도큐먼트이고,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unlabeled real data, 다시 말해서 실제 이제 도큐먼트를 이제 분류를 하면서 점점 이제 부트스트랩 이런 것들을 실제 데이터에서 분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트스트랩하는 이런 모듈입니다. 네. 여기서 부트스트랩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트스트랩 방법. 보통 이제 부트스트랩 하면은 네, 우리가 그 모집단이 있으면 모집단에서 샘플을 해서 표본을 뽑잖아요. 네, 예, 그 표본을 뽑는데 표본을 뽑고 그 다음에 다시 복원을 해서 네, 복원해서 놔둔 다음에 또 뽑고 다시 복원해서 뽑고 해서 복원 추출하는 것을 부트스트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여기서도 그 의미로 쓰인 거죠. 그렇긴 합니다. 이제 추출하는 과정에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뭐 확신도가 높은 데이터를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쉽게 라벨링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뽑고 그걸로 학습을 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추출하는 방법을 찾고 또 추출을 해서 또 그걸 학습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아마 부트스트랩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그거는 뒤에 더 자세히 나올 테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근데 잠깐만요. 요거 네, 빼트린 게 1번하고 그 for 모델 프리트레이닝을 그러니까 모델 프리트레이닝을 위해서 첫 번째 걸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for 모델 리파인먼트 모델 정제를 위해서 저런 셀프 트레이닝 모듈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크게 모듈이 두 개 있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물론 얘기는 다 했지만 네, 첫 번째 프리트레이닝 모델 프리트레이닝을 위해서 첫 번째 스텝에서 이제 그 저기 써 있네요. 그림에 보니까 프리트레이닝 스텝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가 이제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슈도 다큐먼트 다시 말하면 가짜 다큐먼트가 필요하고 근데 그 가짜 다큐먼트는 어디서 나왔냐면
should document generator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should document generator는 어떻게 얘를 가짜 다큐멘트를 만드냐면 seed information,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서 이 세 가지죠. politics, technology, 스포츠라고 하는 그 가장 seed가 되는 정보만을 가지고 이 제너레이터를 통과하게 되면 가짜 다큐멘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가짜 다큐멘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모델 가지고 뭔가 분류하게 되면은 이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제 단계가 필요한 거죠. 정제 단계가. 그래서 그 정제 단계를 하기 위해서 unlabeled real document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다큐멘트를 이용할 때 복원 추출을 해서 이걸 그 샘플을 굉장히 이제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 복원 추출된 다큐멘트, 언라벨드 된 다큐멘트를 이용을 해서 셀프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분류 작업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웨스트 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제 플렉시빌리티가 첫 번째로 있겠고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서로 다른 타입의 위클 슈퍼비전, 앞서서 이제 그 슈퍼비전 방법들이 타입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웨스트 클래스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위클 슈퍼비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여기 맨 앞에 나오는 이제 소스가 세 가지가 존재하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 이후로는 이제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가지 실험을, 이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고, 이제 리절트는 이제 웨스트 클래스가 뭐 주목할 만한 이제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아웃퍼폼 베이스라인 메소드보다는 굉장히 이제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이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최고의 분류 성능을 만들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이제 인스파이어링 퍼포먼스, 이제 주목할 만한 퍼포먼스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신에 베이스라인,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는 비슷한 세미 슈퍼바이즈드나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들을 베이스라인으로 두었겠죠. 그것들에 비해서는 아웃퍼폼 훨씬 나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딱 한 가지, 조금 궁금했던 게, 아까 중간쯤에 있었던 Limited Supervision Types. 네. 제한적인 슈퍼비전 타입들을, 기존 연구들이 이제 안타깝지만 그 정도만 지원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까 설명에 그런 의미인 것 같은 추측이 되는데, 뭐냐면 이 지금 제안한 스킴은 결국은 리미티드는 아니고 더 풍부한, 그죠? 더 풍부한 슈퍼비전 타입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면 세 가지의 어떤 타입이 아니라 뭐 네 가지, 다섯 개, 필요하면 10개, 뭐 이런 형태의 타입까지 확장 가능한 뭐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 이 대목에서? 일단은 그 저자들이 구현해 놓은 것은 이 세 가지 그 메소드입니다. 그 라벨 서페이스 네임과 클래스 릴레이티드 키워드와 라벨드 도큐먼트,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셋 중에 하나만 이제 목표로 작업이 다 연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제 라벨드 도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했고, 클래스 릴레이티드 키워드나 혹은 이제 하나의 라벨 서페이스 네임,
이용해서 분류를 진행하는 연구들은 있어 왔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어느 종류든 간에 이제 세 가지를 다 아무렇게나 넣으면은 이제 하나의 일관된 수도 도큐멘트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이제 도큐멘트를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웨스트 클래스가 처음입니다. 확실하게 알겠네요. 소스 오브 슈퍼비전의 소스가 여러 개의 디퍼런트한 것들을 다 플렉서블하게 얘가 받아줄 수 있다. 네. 그런 형태군요. 아까 살짝 잘못 생각했었는데 지금 요 그림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니까 요 부분은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앱스트랙트 뭐 이 정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